68세 박영호 씨는 일생을 오직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시대의 평범하지만 위대한 가장이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빛나는 아내 67세 김순애 씨가 있었다. 반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세상의 풍파를 함께 견뎌낸 두 사람은 서로에게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자 삶의 전부였다. 그들의 사랑은 깊고 단단하여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평화롭던 일상에 예고 없이 드리운 그림자가 있었다. 몇 달 전 순애 씨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게 되었다. 의사는 입원을 권유하며 최적의 치료 환경을 설명했지만 순애 씨는 병원이라는 단어 자체를 극도로 거부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낯선 얼굴들에 대한 두려움에 그녀는 작은 아이처럼 떨었다. 병원 냄새도 싫고 낯선 사람도 무서워요. 집이 좋아요, 영호 씨. 우리 집에서 살아요. 영호 씨는 아내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평생 자신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아내를 낯선 병원에 홀로 둘 수는 없었다. 그는 아내를 집에서 직접 돌보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비록 이미 은퇴한 몸이었지만 치매 약값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다시금 힘겨운 현장 일용직에 나섰다. 새벽 어스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집을 나서고 해가 저물어 몸의 모든 기력이 소진된 채 돌아왔다. 그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아내와 마주 앉아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것이 영호 씨 하루의 유일한 낙이자 위안이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 집에 사정이 좀 생겨서요. 급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데 며칠만 아버지 댁에서 신세를 좀 져도 될까요? 아들 재호와 며느리 최민서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자 도윤이까지 아들 가족이 영호 씨의 집으로 이사를 왔다. 집안은 오랜만에 북적거렸고 영호 씨는 손자의 밝은 웃음소리에 잠시 걱정을 잊었다. 며느리 최민서는 싹싹하고 살갑게 굴었고 특히 순애 씨에게 살뜰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머님, 제가 옆에서 잘 챙겨드릴게요. 아버님은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민서의 밝은 미소와 살가운 말에 영호 씨는 마음 한편에 자리 잡았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다. 이제 순애 씨를 홀로 돌봐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숨통이 트이는 듯했다. 학가 초기 민서는 예상대로 친절했고 영호 씨는 아내의 돌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영호 씨의 눈에는 점차 이상한 기색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순애 씨는 점차 기운을 잃어갔고 얼굴과 팔다리에는 전에 없던 멍 자국들이 자주 발견되었다. 그녀는 말을 더듬는 횟수가 늘어났고 작은 소리에도 움찔하며 어딘가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영호 씨는 민서에게 멍 자국에 대해 물었고 민서는 늘 한결같은 변명으로 일관했다. 어머님이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어요. 제가 부축해드리려 했는데 괜찮으세요, 어머님?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매번 똑같은 변명과 함께 늘어나는 멍 자국들. 영호 씨는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아내를 향한 며느리의 친절함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느낀 그는 밤잠을 설치며 아내의 상태를 예의주시했다. 그날 새벽 잠 못 이루던 영호 씨는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에서 작은 인기척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아내 순애 씨의 모습은 그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작은 아이처럼 떨고 있었다. 영호 씨는 조용히 다가가 아내를 부축하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순애야, 왜 이러고 있어? 괜찮아? 무서워요, 영호 씨. 민서가 절 때려요. 순애 씨의 충격적인 고백은 영호 씨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믿었던 며느리의 잔혹한 행위에 그는 분노와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책감에 휩싸였다. 그날 이후 영호 씨는 집안 곳곳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순애 씨의 방은 언제나 어둡고 차가웠으며 식사는 늘 식은 채로 놓여 있었다.
방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비린내가 났고 거실에 설치해둔 홈캠은 빈번하게 꺼져 있었다. 영호 씨가 홈캠 작동 여부를 물을 때마다 민서는 능숙하게 변명했다. 어머님이 자꾸 만져서 그래요. 제가 다시 켜려고 하는데 자꾸 건드리셔서. 점점 더 짙어지는 의심은 마침내 확신으로 변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한 영호 씨는 어느 날 새벽 민서 몰래 홈캠의 메모리 카드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메모리 카드를 연결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영상 속에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잔혹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순애 씨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물건을 던지며 위협했고 심지어는 무자비하게 순애 씨를 때리는 모습도 있었다. 먹다 남은 음식물들을 억지로 순애 씨의 입에 쑤셔 넣는 충격적인 장면도 담겨 있었다. 순애 씨는 그저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며 몸을 웅크릴 뿐이었다. 영상 속 아내의 고통스러운 모습은 영호 씨의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듯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순애야, 내가 너무 늦게 알아챘어. 정말 미안하다. 다음 날 아침 영호 씨는 순애 씨를 데리고 황급히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순애 씨의 몸에 난 멍 자국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진단서에는 다발성 타박상과 영양실조 초기 증상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의사는 영호 씨에게 단호한 어조로 설명했다. 어르신 몸에 있는 상처들은 낙상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외상으로 인한 것입니다. 명백한 학대 증상으로 보입니다. 영호 씨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곧바로 노인학대센터에 신고했고 경찰이 영호 씨의 집을 방문했다. 민서는 경찰의 등장에 놀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영호 씨가 내민 홈캠 영상 증거 앞에서 그녀의 모든 변명은 힘을 잃었다. 영상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증거였다. 그날 밤 영호 씨는 아들 재호와 며느리 민서 그리고 손자 도윤이를 거실에 모았다. 엄숙하고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영호 씨는 준비해온 USB를 TV에 꽂고 영상 재생 버튼을 눌렀다. TV 화면에는 민서가 순애 씨를 협박하고 욕하고 폭행하는 충격적인 영상이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아들 재호의 얼굴은 점차 하얗게 질려갔고 충격과 배신감에 몸을 가누지 못했다. 민서야, 이게 뭐야? 이건 범죄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엄마한테. 민서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밤마다 잠도 안 자고 같은 말을 반복해 미칠 것 같았다고 항변했다. 그녀의 눈에는 반성의 기색보다는 억울함과 분노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영호 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민서에게 선고하듯 말했다. 그 어떤 것도 내 행동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아무리 힘들었기로써니 말로 하지 왜 손을 들어? 너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다. 며칠 뒤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는 홈캠 영상과 순애 씨의 진단서가 증거로 제출되었다. 순애 씨를 진찰했던 의사는 증인석에 나와 단호하게 증언했다. 김순애 어르신의 상처는 명백한 학대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반복적인 폭행과 영양 결핍이 확인되었습니다. 민서의 변호사는 그녀의 행동이 일시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인 행동이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판사는 냉정하고 단호했다. 명백한 증거와 증언 앞에서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피고인 최민서는 상습적 노인학대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민서는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되었다. 그녀는 소리치며 억울함을 외쳤지만 차가운 법정 안에서 누구도 그녀를 감싸지 않았다. 그녀의 울부짖음은 메아리 없이 사라졌다. 며칠 후 아들 재호는 아버지를 찾아와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과 후회가 가득했다. 아버지, 저는 정말 한심한 아들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힘드신데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너무나 불효했습니다. 영호 씨는 말없이 아들을 일으켜 세웠다. 그의 눈에는 아들을 향한 미움보다는 안쓰러움과 더불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아니다. 너도 속은 거다.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과거를 후회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나와 함께 돌보는 거다.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해. 그날부터 재호는 매일 퇴근 후 어머니 순애 씨를 돌보는 일에 전념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을 도왔다. 손자 도윤이도 할머니를 자주 찾아와 그림을 그리고 해맑은 목소리로 할머니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순애 씨는 때때로 손자의 이름을 기억해냈고 그럴 때마다 영호 씨와 재호, 도윤이는 큰 기쁨과 함께 희망의 미소를 지었다. 어느 날 저녁 재호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지난 아픔을 잊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제안이었다. 아버지, 제가 새로 알아본 집이 있어요. 햇살도 잘 들고 마당도 있어서 어머니 산책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가족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요? 영호 씨는 아들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가족은 따스한 햇살이 드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새 집에서는 더 이상 비린내도 어두운 방도 없었다. 사랑과 관심 그리고 웃음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들의 일상은 다시금 평화와 행복으로 채워졌다. 따스한 봄바람이 살랑이던 어느 날 영호 씨는 마당의 벤치에 앉아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빛은 변함없는 사랑과 굳건한 믿음으로 빛나고 있었다. 당신 이제 괜찮아? 내가 끝까지 당신 곁에 있을게.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진정한 가족은 고통 속에서도 서로를 버티고 함께 이겨내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 박영호 씨와 김순애 씨 그리고 아들 재호의 가족은 그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아픔과 시련보다 강했으며 결국 모든 것을 치유하고 더 큰 기적을 만들어냈다.